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고기일 텐데요. 고기는 감소되는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과다하게 먹는다면 몸속에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렇게 쌓인 내장지방은 동맥경화, 협심증은 물론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선 꾸준한 운동이 답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으로도 쉽게 내장지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장지방 제거에 직방인 음식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입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기름지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내장엔 지방이 축적됩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장지방의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데요. 술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주나 야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이루고 있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내장지방이 분해되지 않아 피하지방과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내장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과는 다르게 장기 사이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장기들 간의 완충작용으로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지방이 복부 비만 등 과도하게 축적됐을 시 건강에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쉽게 제거하기도 어렵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3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에 노출됩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2.2배나 증가하고 간경화와 간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내장 지방 1kg가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여성은 7배, 남성은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내장 지방은 많아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이러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풋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폴리페놀 성분 중 하나인 퀘르세틴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하고 우르솔산 성분은 내장지방 감소와 점점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그 밖에 비타민C가 풍부하며 항산화 효능도 있어 체내 활성산소 제거와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칼로리는 중간 크기의 풋사과 기준 약 70에서 80칼로리 정도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에도 매우 좋은데요. 사과는 19g 가량의 당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점으로는 사과를 늦은 시간에 과하게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로 인해 장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가스를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산성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공복의 섭취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사과씨에는 청산염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있어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뉴스 띄워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체내 지방산화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시에 내장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 과식하지 않게 하며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 또한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기본적으로 수분기가 많아 포만감이 더 빨리 느껴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데 도움을 주어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주의점으로는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일정 성분은 높은 농도의 위산과 쉽게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불용 덩어리로 응축되는데요. 이렇게 응축된 물질은 위의 배출구를 막고 위압을 높이고 위를 팽창,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덜 익은 토마토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섭취 시에 현기증,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오메가9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를 촉진하여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타민 E 함량도 높아 체내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배출을 촉진시켜 체내 지방을 제거하며 고단백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주의점으로는 과다 섭취 시 높은 칼로리
칼로리로 인해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먹을 경우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 섭취량은 23알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 해조류입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해조류는 미역, 김, 다시마, 톳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해조류에는 미네랄,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촉진과 소화 기능을 도와 변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알긴산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음식과 비교하여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특이한 향이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요. 생강 속에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진저롤, 효가올 성분은 내장지방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진저롤은 체내 내장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 효가올은 내장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농도를 조절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지방 쌓임을 막아주는데요. 주의점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나 폐결핵 환자,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삼가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은 이미 전체적으로 독소가 퍼져 있는데 그중 간암을 유발하는 샤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상한 생강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 중 내장지방 제거에 좋은 사과와 생강을 동시에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사과생강 발효액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사과와 생강의 비율을 6대4로 준비합니다. 식초와 물을 섞어 사과와 생강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둡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잘 말려두며 생강에는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 털어줍니다.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사과씨에는 독성이 있어 제거해줍니다. 사과와 생강을 잘게 썰어주고 설탕 600g과 같이 버무려줍니다. 유리병에 설탕을 버무린 사과와 생강을 잘 눌러 담고 제일 메뉴에 천일염 10g을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아 밀봉한 뒤 3개월간 숙성시키는데 한 번씩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숙성된 발효액을 따로 담아서 6개월 이상 저온 보관하면 완성! 기호에 따라 뜨거운 물에 희석해 차로 마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과생강 발효액을 먹게 될 경우 사과의 펙틴, 우르솔산과 생강의 진저롤, 효가올 성분이 만나 내장지방 제거에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력 향상, 골다공증, 뇌졸중, 장 건강 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장지방 제거에 직방인 음식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